하다 밈스터치. 안녕하세요. 구지구지 구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토테토 가든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7%에겠나. 안녕하세요. 상위 34%. 저 아직 인사도 다 안 끝났는데. 테토넘처럼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네. 죄송해요. 네, 빨리 할게요. 버틀도사입니다. 미스터 쥐입니다. 저도 테토. 테토녀들, 애견남 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죠. 장마니까. 장마일 예정. 장마일 네. 예정이니까. 녹음일 기준으로 장마일 예정인데 아마 녹음이 나가는 날에는 장마가 한창 시작이 됐을 것 같습니다. 머털님 결혼식은 어떠셨는지. 네, 너무 비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맑았어요. 다행히 맑아가지고. 네. 지금 이제 거기가 있겠네요. 신혼여행. 네, 신혼 어디가? 페루. 페루. 페루 가나요? 페루, 페루. 페루 어떠세요? 페루. 막상 와보니까 날씨도 네, 좋고. 날씨도 좋고 여기는 사계절 다 느낄 수 거긴 있어서 장마 아니에요? 여기는 장마가 아니고 다행이네. 맛있는 날씨도 좋고 네. 네, 아주 잘 즐기고 있습니다. 네. 네. 얼른 돌아와서 밈스터치 해야죠. 그러니까 얼른 돌아와서 또 네. 밈서치 저희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또 어떤 뉴스가 있나 좀 찾아보다가 또 일론 머스크가 다시 또 시끌벅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대놓고 손절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보란 듯이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화성 인류 문명 건설 로드맵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하랴, 싸움도 하랴, 화성도 가랴,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일을 다 혼자 하고 있는 건지 믿기지가 않는데 어쨌든 오늘은 최근 이 일론 머스크의 행적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제는 그저 밈이 되어버린 혹은 오히려 좀 쉰떡밥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 화성 갈 거니까 화성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재밌겠다. 밈스터치 남자잖아요. 일론 머스크. 그렇죠. 일론 없으면 우리 에피소드 한 3분의 1 날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도 데이터가 좀 많이 파악이 가능하면 제일 많이 언급한 사람이 누굴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분명히 일론 머스크 정도면 단연코 일론 거의 머스크. 탑일 것 같아요. 그렇죠. 2위는 트럼프 정도? 제가 최근에 일본에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저녁에 일정 끝나 호텔에 들어와서 TV를 보잖아요. 근데 그 스타링크가 일본에 상용화가 된 거예요. 됐구나. 그래서 그게 그냥 너무 흥미롭다. 한국의 뭐 KT 같은 회사랑 이렇게 상용화 돼가지고 뭐 예를 들면 KT 스타링크 뭐 출시해가지고 아예 광고를 하더라고요. 광고. 그래서 이제는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디든. 그래서 혹시 요금이 어땠나요? 비쌌나요? 요금까지는 못 봤어요. 일본의 AU라는 회사랑 하는 것 같은데 AU 스타링크라고 나왔는데 이제 그 인터넷 사각지대가 아예 없는 느낌이 들어요. 뭐 하는 거죠, 스타링크가? 스타링크가 이제 지구를 인공위성으로 가득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가득 감싸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로 인해서 어떤 지상에 어떤 아무 선이 없어도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 아무 데도 없게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 쪽에 인터넷을 지원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전쟁이 나서 선이 다 끊겼잖아요. 지상의 선이. 네. 그래서 스타링크로 인터넷을 공급을 해줬다 이런 걸 알고 있어요. 보통 전쟁을 하면 뭐 이제 그런 전력을 무력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무용화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걸 통해서. 근데 이게 이렇게 상업화가 되고 있는 거는 저도 이미 놀랐어요. 상용화 됐어요. 일본도 지금 상용화 됐나 보네요. 네. 그 제가 그게 AU예요? 제가 그 말씀을 AU 대단하다. 테토녀 가든님. 아씨. 아니 그래서 테슬라의 주식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테슬라에서 테슬라 핸드폰을 만든대요. 테슬라 폰? 아이폰처럼. 네. 근데 그 핸드폰이 좋은 게 뭐냐면 스타링크가 무료인 거예요. 그러면 통신사가 필요 없나요? 그렇죠. 와, 진짜 획기적이다. 전화번호를 부여해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에는 근데 SNS 때 인터넷 전화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정으로 전화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스타링크 테슬라 폰을 사면 사실 인터넷 가능? 어디든? 그러니까 내가 로밍을 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쓸 수 있고 그냥 여기서 쓰는 거와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쓰는 거랑 너무 똑같은 환경인 거죠. 심지어 로밍도 필요 없겠네. 세상에.
근데 왜 주식은 아니 트럼프랑 통신사 싸워서. 망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게 너무 획기적이죠. 획기적이긴 통신사가 이제 한데요. 필요 없는 거죠. 네. 진짜 통신사 주식 있으면 빼세요. 와 아니 근데 너무 진짜 새로운 세계를 맞닥뜨리는 느낌인데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이분은 미래에서 온 사람 네. 같아요. 가끔. 음.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달선미님인가 춘님인가 한번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지난 미국 대선 내내 트럼프의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의 당선 이후 디파트먼트 오브 거버먼트 에피션시 일명 DOGE 도지. 도지의 수장으로 채택되어서 수많은 미국의 공무원들을 자르고 이를 AI나 시스템으로 대체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 활동을 하셨나요? 네, 그 활동을 하셨고 이로 인해 뭐 아직은 예상 수치긴 하지만 미국의 연간 예산을 2조 원 가량 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 많이 잘랐으니까요. 그래서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렇게 트럼프와 머스크는 글로벌 절친이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5월 28일에 머스크의 공식적인 도지 활동이 종료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새 이제 몇 달 안에 정리할 걸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그에게 수고의 의미로 진짜 황금으로 된 황금 열쇠를 선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고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일론은 뜬금없이 X에 트럼프에 대한 공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후면을 몰라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첫 번째 트윗에 X에 이제 미안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트럼프의 감세안은 역겹고 혐오스럽다. 라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트럼프의 감세안을 디스를 하면서 올라왔는데요. 그 순간 한창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던 트럼프는 뜬금없는 일론의 공격 시도에 옆에 메르켈이 있는데도 실시간으로 이제 X를 올리며 대응을 했어요. 트윗을 하셨어요? 중독이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실시간에 사람도 있는 진짜 기자들도 메르켈한테 아무 질문도 안 하고 실시간으로 너무 일론이 오니까 트럼프한테 일론이 지금 이런 글을 올렸는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이런 것만 자꾸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메르켈은 이득을 봤던 게 협의하려고 했던 게 되게 빨리 잘 끝났대요. 아 오히려 메르켈과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신경을 메르켈에 못 쓰고 아, 온통 이거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온통 이게 일론에만 멀티가 집중하는 안 제가 거죠.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거 보고하려고 할 때 네. 되게 전전긍긍하다가 그날따라 다른 이슈가 막 해가지고 정신 없을 때 보고를 딱 해버리면 금방 끝난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오히려 좋아. 네, 진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딱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메르켈이었네요. 네, 메르켈이었어. 그래서 이 싸움의 최종 승자는 메르켈이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도지 부서를 창립을 해가지고 일론을 거기 채택을 했던 이유는 미국의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트럼프가 감세안을 내면서 삭감했던 예산이 다시 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론 입장에서는 바보 짓을 한 거고 이렇게 다시 할 거면은 왜 그렇게 감세하고 예산 삭감, 예산 삭감 얘기를 했냐 이러면서 엄청 빡이 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감세안은 내가 진짜 몇 달 전부터 머스크한테 계속 보여줬던 건데 다 알고 있어놓고 왜 이제 와서 모른 척하냐. 약간 이런 키보드 배틀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그들도 한두 줄이 아니라 그냥 계속 올리고 이러면서 아니 내가 보여줬잖아. 뭐 이러면서 이럴 거 왜 실시간 그랬어. 채팅을 거의 그거를 거의 X에서 둘이서 글로벌로. 계속 글로벌로 하신 거예요. 그들은 X 유료 가입자인가 보네. 제한이 없구나. 그 정도는. 심지어 일론은 무려 2011년에서 2015년도에 옛날에 트럼프가 올렸던 글들을 파묘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그때 당시에 그 미국 정부의 감세안을 까내렸던 글들을 다시 파내와서 너 그때 감세안 까내려놓고 너가 지금 욕하던 그 행동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 하면서 10년 전 트럼프 글을 막 가져와가지고 캡처해서 올리고 이런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진짜 팬이 오히려 적이 되면 더 무섭다고 하는 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집안 싸움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유치한 키보드 배틀이 계속되다가 드디어 일론이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는데 만약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대선에서 패배했을 것이다. 이런 선 넘었네. 네,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위험 발언.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 중산층 80%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할 때다. 하고 투표까지 올립니다. 근데 무려 80%가 동의를 하는 투표가 돼서 트럼프는 굉장히 심기가 거슬렸을 것 같아요. 그러자 트럼프는
미국 세금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 머스크의 기업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트윗을 올렸고 그 이후 테슬라 주가가 실시간으로 마이너스 14%가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저희가 트럼프 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희 테슬라가 진짜 엄청나게 좋았죠. 급등했었잖아요. 좋았죠. 그리고 진짜 그때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도 와 이거 진짜 몰빵해가지고 이런 베팅을 할 수 있었던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판단력에 대해서도 맞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오히려 둘이 사이가 이렇게 척을 지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될 줄은 진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의 기업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네.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올려버렸으니까 사실 이제 주주들은 지금 그쵸.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오르긴 했는데 많이 빠진 상태로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빠졌지? 제가 최근에 안 봐가지고. 집중해야 되니까 보지 마요. 힘들잖아. 그래서 이후에 트럼프는 공식 석상에서 기자들이 일론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냐라는 질문을 하자 그럴 일은 없다. 아이고 라고 주주들 손절을 공식적으로 아니, 그렇게까지 선언했습니다. 단언했다고요? 왜냐면 막 나 없었으면 님 대선 패배했을 거임. 막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사람도 엄청난 진짜. 리더잖아요. 트럼프도. 그러니까 흙탕물 싸움이네요.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사랑 싸움을 하고 있는. 근데 또 몰라요. 이러다가 또 금방 또 막 약수하고 또 절친되고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주식이나 해외 정치 뉴스 좀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략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키보드 배틀 와중에 이제 일론이 화성 인류 문명 건설 로드맵을 발표를 하게 돼서 전 정말 감명이 깊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거랑 이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작은 소인배 같은 일이랑 엄청 대인배가 할 것 같은 이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같아서 해리성 인격장애 아닌가요? 해리슨 진짜 웃기네. 진짜 인격이 두 개신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요. 그래서 너무 인지 부조하다. 같은 사람이 안 할 것 같은 일을 한쪽에서는 키보드 배틀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2011년 글 찾아가지고 막 캡처해서 올리고 이러는데 미국이 부작용 아닌가요? 비고비. 그래서 사실 일론이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공표가 되어 있었고 사실 쉰떡밥이 맞아요. 다만 이번 로드맵이 특별한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확한 연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언젠지 먼저 맞춰보시겠어요? 인류가 언제 화성에 첫 발을 내디딜까요? 일론 머스크가 죽기 전에 가야 되니까 2000. 한 근 30년 이내는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올해가 몇 년이죠? 2025년이죠. 네. 2050년? 그 뭐 느낌이 2050 2050년이 딱 좋긴 하네. 느낌적으로 이게 아니 뭐가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지금 어. 25년이니까. 다 틀리셨고요. 저 네, 다시 Up and down. 다운. down. 다운이요? 2030년. 딩동댕. 5년 뒤에요? 5년 뒤요? 네, 2030년. 그러니까 너무 너무 도박 아니에요? 근시일 내에 있는 날짜들로 로드맵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되게 흥미롭게 저도 봤는데요. 이야. 그리고 타임라인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화성에 어떤 식으로 도시를 지을지 그리고 화성에 인류를 데려다줄 스타쉽의 구체적인 생산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까지도 이번에 스타쉽.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그 한글 자막이 달린 풀 버전도 많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화성 로드맵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우선 왜 인류는 멀쩡한 지구를 두고 다른 행성에 가야 할까요? 알고 자원의 계시나요? 한계. 자원의 한계? 지구 온난화. 다들 교과서적인 답변들. 지구 온난화? 트럼프 피해서. 트럼프에서 자기 나라 만들고 내 왕국 만들라고. 부동산 급등? 무서운 생각으로 화성에 주식 폭락. 집구하기 힘드니까. 아니면 뭔가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 말해보면 일론 머스크는 이제 사업가가 아니라 나라를 만들고 문명을 세우고 싶은 거 아닐까요? 거의 그런 느낌이죠 사실. 그런 문명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에 아예 새로운 2차원 세계로 갈 수는 없으니까 메타버스로 갈 수는 없으니까. 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다른 곳 화성.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극적이긴 한데 인류가 한 행성에만 모여 산다면 진짜 길게 보세요. 인류 전체를 봤을 때 소행성 충돌이나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무조건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2개 행성 정도에 나눠 살면 한 행성이 망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인류는 계속 갈 수 있다가 일론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인류라는 종 자체의 생존을 위한 보험을 위해 우리는 꼭 다른 행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일론이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유예요. 개인 이득이 아니네요. 그럼 인류를 굉장한 위해서 대의적인 목표구나. 화성에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못 살잖아요. 일론도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화성은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이제 거기를 테라포밍을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왜 많은 행성 중에 하필 화성일까? 이거는 뭐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제일 가까운 행성이에요. 그래봤자 2억 2,500만 킬로 정도밖에 얼마 안 안 되네. 돼요. 얼마나 걸려요? 빛의 속도로 가야. 잘 몰라요. 광속 한 며칠 몇 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 무인 인공위성은 화성에 갔잖아요. 그렇죠. 아마 탐사선은 보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뭔가를 태워보낸 적은 없죠. 그리고 착륙을 했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착륙은 그리고 물론 뭐 대기나 이런 거는 살 수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낮과 밤의 주기가 하루 약 24시간 37분으로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고요. 중력은 지구의 40% 정도로 거기서 만약 공사를 하게 되면 되게 가볍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건물도 가볍게 쓰러지겠네요. 발로 차면 그리고 대기가 주로 CO2라서 압축하면은 식물 재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을 선택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 일론 머스크가 만든 기업이 바로 스페이스X이죠. 스페이스X. 그래서 스페이스X가 해낸 이제 위대한 업적이 바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로켓. 다들 보셨을 네, 거예요. 봤어요. 리유저블 로켓. 다시 돌아온 거 봤어요. 그래서 로켓을 만들 때 발사를 시키고 발사체는 원래 그냥 떨어지고. 떨어져서 못 쓰게 되는 건데 그게 엄청 비싸고 다시 만들기 힘들어서 발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었는데 발사체를 다시 발사했던 그 패드로 돌려보내서 다음 로켓을 또 태워서 또 대박이다. 쓰고 또 쓰고 할 수 있는 기술을 진짜 대단하신 만드는데 분이네. 성공을 했죠. 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왔죠. 오. 물론 100%는 아니래요 아직. 근데 많은 확률로 이제 띄워보낼 네. 때마다 다시 돌려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 기술로 인해 화성에 인류나 물류를 보내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저렴해졌고 결국 인류는 화성 진출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 이제 로켓 생산성을 대략 2, 3주에 한 대의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생산성을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이를 더 보강해서 하루에 3대, 1년에 1,000대의 우주선을 만드는 생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자를 계속 끊임없이 화성에 보내야겠죠. 도시를 지어야 시간이 되니까. 오래 걸리고 또 갈 때까지. 그래서 지구에서 계속해서 물자를 조달해가며 화성의 인프라를 만들고 사회를 굴릴 것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지구에 물자를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이제 완전히 독자적으로 화성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고요. 결국 아까 추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화성은 지구에 하나도 의존을 하지 않고 독립된 문명이 되고 국가, 체계, 사회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새로 만들어가게 될 되게 정말 SF 소설 같은 그런 약간 위험해 보이는 발언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5년 뒤면 이제 지금부터 빨리 조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저도 되게 좀 허무맹랑하긴 한데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로 화성에 가요. 깃발을 꽂아요. 깃발 꽂은다고 하면 미국 땅이 되는 건가? 그게 저도 진짜 이거 보면서 아차 싶었던 게 되나? 진짜 누구든 먼저 가면 거기 그 사람 땅이겠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렇게 시스템이 없을 때 그 제국주의 시대 때도 그냥 영국인들이 미국 가서 여기 내 땅 하니까 거기 자기들 땅 됐잖아요. 그쵸. 아직 아무 가이드가 없는 곳이니까 가서 내 땅이라고 하면 내 땅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겠네요. 나중에는 네. 이제 우주 다른 전쟁. 사람들도 그 기술을 가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도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까불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까불 수 있는 사람은 화성의 왕. 네, 화성 아예 다른 행성에서 왕이 될 사람이니까 뭐 미국 미국이건 뭐 땅이라고. 무슨 그렇게 생각은 본인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애초에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으면 거기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화성에 생물이 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못 살아요. 진짜 SF 소설 같은 근데 거예요. 그게 5년 안에 된다라는 게 진짜. 5년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환경이 되는 건 한참 더 걸리는데 이제 사람이 화성에 갈수 첫 발을 있는? 내딛는 게 30년대부터일 것이다. 음. 그러니까 처음 간 사람들은 개척자들이 될 거예요. 그냥 깃발 꽂으러 가는 게 깃발 30년이다. 꽂고 기계가 할 수 공사하고. 없는 걸 인간이 가서 이제 노동도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30년부터 이제 있을 거란 얘기죠. 그 영화 있었는데. 마션. 마션. 네. 마션 진짜 감자. 재밌었는데. 감자. 맞아요. 네. 나중에 저기 트럼프는 못 가겠네요. 그냥 화성. 나이가 많아서 못 가고. 아니요. 아니요, 그 배척당할 거. 입국 금지시킬 거 아니에요. 블랙리스트 화성 네. 블랙리스트. 넌 뭐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 권력. 그죠. 되겠어요. 한 행성을 쥐락펴락 하시는 분인데. 정말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은하철도 999가 현실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자꾸 근데 게임이 생각나네요. 좀 게임. 현실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될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정도 빠른 타임라인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왜 2030년이냐? 지구랑 화성이 끊임없이 태양을 도니까 그 궤도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궤도가 최적일 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화성에 갈 수 있는 주기가 매 26개월마다 최적화된 주기가 다가온대요. 그래서 다음 주기가 지금으로부터 18개월 후인 2026년 11월에서 12월인데 그래서 그때 스페이스X는 사람이 없는 무인 우주선을 화성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 우주선에는 무려 테슬라가 개발한 AI 로봇 옵티머스가 탑승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옵티머스 테슬라가 뭔다고 갑자기 로봇을 개발하지? 했는데 우주선에 태우려고 개발을 한 거였어요. 진짜 멀리 봤다. 그러니까 뭔가 다 계획이 다 계획이 있네요, 있는 진짜. 거예요. 그래서 이 AI 로봇 탐사가 끝나면 그 다음 서클이 돌아오는 2028년에는 사람을 보내볼 건데 만약 여의치 않으면 그때 한 번 더 AI 로봇을 보내고 그 다음 주기인 30년에는 무조건 인간을 보내겠다라는 것이 그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러니까 3-4번에 이제 성공한다라는 거를 가정하에. 그럼 일단 그때 갈 사람은 모집하겠네요. 일단 트럼프는 아닐 것 같고. 나 갈래. 그래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일반인 지원자를 받겠다. 2030년에 건강하기만 하면. 우주인. 2030년에요? 네. 2030년에는 안 가고 싶어요. 지금? 아니요. 그러면요? 더 나이 많아서. 더 뒤에.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진짜 보장이 됐을 때. 첫 사람은 안 되고 싶다. 가서 뭐예요? 가면 다 근데 읽어야죠. 교과서에 나오죠. 교과서. 인류 최초로 화성에 발을 디딘 암스트롱이 그쵸, 되는 그쵸. 거죠. 듣고 오는 거예요 다시? 명예직이죠. 아니 근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진짜 불안하잖아요. 처음 가는 사람이. 그쵸. 일단 가다가- 우주선을 탄다는 것 자체도 너무 무섭지 않아요? 죽음을 그래도 뭔가 이게 혹시나 만에 하나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되게 매력적인 일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별로 삶의 의미가 삶의 의미요? 미련이 없으면 그런 조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 하필 2030년에 막 전 재산 날리고 진짜 상황이 안 좋아. 그만 살고 싶어 막 이런 상황인데 일반인 뭐지? 한번 해볼 것 같아. 근데 자사시도 아니 뭐 오징어 게임 아니에요 이거? 맞아. 근데 네,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오징어 그러면 갈만하긴 하겠다. 근데 내가 지킬 게 많으면 안 가죠. 그쵸. 뭐 막 가족도 있어, 뭐 누구도 엄청 있어, 뭐 이러면 안 가죠. 아프거나 가족이 해서. 있으면 오히려 더 가죠. 그 가는 대가의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나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I 로봇도 이렇게 이 화성 인류 계획의 일부였고요. 또 아까 추님이 말씀하신 스타링크 프로젝트도 사실은 화성 탐사의 일부인데요. 그렇구나. 이제 다 연결이 되는. 스타링크는 거의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일론이 다음으로 할 프로젝트는 마스링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이 지구랑 똑같이 인공위성으로 화성을 감싸는 프로젝트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은 화성과 지구는 아무런 선도 없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그럼 거기서 라이브 방송하면 여기서 볼 수 있는 바로 거잖아요. 볼 수 있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화성이랑 지구 사이에 그 통신도 되게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가 정말 봐요. 진짜 신기하다. 진짜 모든 마스링크랑 거를 스타링크가 사실 광속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엄청 그래도 오래 걸리겠네. 잘 모르겠어요. 와이파이 안 돼요? 근데 이 계획은 마스링크는 벌써 나사의 공식 승인까지 받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 하에 하겠죠. 네, 그런 그러니까 말씀은 미국 있죠. 정부가 일로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는 게 나사나 이런 곳이지 아니면 너무 야매 같잖아요. 그쵸. 그냥 사람 한 명이서 내가 돈 많으니까 화성 가보겠다 하는 거랑 그래도 나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거랑 되게 체계적이고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이런 게 되게 다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런 제도권 안에서 아니라 밖에서는 그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도상. 사실 뭐 돈이, 아무나 돈이 많다고 해서 어딘가에서 그쵸. 우주선을 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그냥 내가 쏜다 그러면 승인을 진짜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 드론 띄우는데도 다 승인 받는데. 그러니까 뭐 배째 이러고 배 째고 진짜 하고 그냥. 하면서 벌금 내고? 내가 먼저 화성 갔어. 깃발 내가 먼저 꽂았어 이러면 다 돌아올 예정 없으면은 그냥 가면 되긴 하죠. 돌아올 예정 없으면 안 넣어도 원웨이, 되니까. 화성 원웨이. 왕복 끊지 말고. 일론 머스크는 돈이 대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진짜 대단. 지금 진짜. 1위 아니에요 일론이? 1위 아니 부자 뭘로 아니에요? 뭐 세계 벌었다고 부자로? 하시죠 그분? 테슬라? 테슬라 전에는요? 그거 페이팔. 페이팔. 또 일론이 가진 기업이 또 있어요. 보링 컴퍼니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하 터널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 화성의 지하 주거 공간을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 그게 하나하나 지하까지? 다 화성의 화성을 접목이 위해- 돼요. 모든 기업들이 다 화성을 위한 어. 기술을 다 그 지구에다가 발견하기 한번 위해서 한 테스트하고 거군요. 있는 거네. 적용해보고 있는 거네. 그렇죠. 지구에서 그렇죠. 좀 잔근육을 네. 키워가지고 화성 가서 실전으로 쓰려는 그런 어. 것들. 그 기술이 혹시 그건가요? 그 터널 같은 거 뚫어서 차 안 막히고 네,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그거예요? 보신 적 있죠. 그게 네. 지하 도시를 건설하는데 다시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예전에 공상과학 그리기 대회 할 때 오, 맞아요. 그랬던 어. 그런 것들이네. 어쨌든 지하로 갈 수 있지? 근데 이제 거기가 워낙에 척박하다 보니까 지하 도시를 건설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중력이 아까 40%라고 했었나요? 음. 그럼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중력의 힘을 더 받기는 하겠네요. 그래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건가? 싱크홀 생기는 거 아니야? 과학적이다. 맞죠? 높이가 높을수록 중력이 약해지는 건. 맞아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설득력 있어. 그래서 일론이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매년 6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해왔다 그러고요. 화성에 가기까지 최소 132조 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는 전략적으로 강력한 공화당 지지자로 변모해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욱하는 성질 때문에 지금 정부와 완전히 갈라서게 되어서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2028년이나 30년 인류 최초 화성 탐사 오늘 들은 정보를 토대로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일론의 그냥 투자금 땡기기 위한 허풍일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렇게 발전 속도가 빠른데 30년, 5년이나 남았잖아요. AI가 1년 사이에도 엄청 발전했던 것처럼 5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화성에 발을 디디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발 디디는 것 정도야. 네. 전 30년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30년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해낼 것 같긴 해요. 30년에 만약에 가라 하면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지원하시려면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30년에는 안 갔어요. 근데 다시 40년이 됐어. 그래서 거기가 막 되게 살기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주민을 찾아요. 이제 거기는 여행 안정적이고 말고? 됐어요. 그러면은 이주를 할 것 트립으로는 같으세요? 안 돼요? 트립도 가고 이주도 갈 수 있다. 그럼 전 트립으로 일단 가볼 것 같아요. 화성에 청약됐어. 청약됐어? 성적. 그거 좀 혹하는데? 근데 그 청약도 저 무주택자만 할 수 있어. 지구 그때까지. 무주택자만 무주택 화성에 유지해야 돼 청약해놨어. 그때까지. 인정은 청약통장. 무이자야. 그럼 온갖 무주택자 다 거기로 넘어가겠네요. 그러네. 내가 지구엔 집이 없었지만 화성엔 집을 한 지 화성 가자. 발코니 확장 공짜. 그럼 가야지. 못 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어떤 모양이고 거기 가면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가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쵸. 이게 뭔가 이 정도의 큰
그 뭐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한 차원을 넘어서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게 아득하고 좀 까마득하고 좀 압도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현실의 모든 게 무의미해 보이고 좀 허무해 보이고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게 뭐지? 이런 내 존재나 뭐 이런 거에 생각이 드는 게 말씀 주신 거 계속 들으면서 진짜 아까 뭐 농담처럼 게임 보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계속 그런 상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짜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동경도 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전 같았으면 아이 그게 말이 돼라고 할 것 같은데 아까 미스터춘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대가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챗GPT 처음 나왔을 때도 아니 그냥 뭐 원래 있던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고 이미 그건 일상이 돼버렸고 그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전 같았으면 아이 그게 말이 돼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제 함부로 그 단언하지 못하겠어요. 5년이면은 안 될 것 같다는 게 그냥 제 심정적인 마음인데 대답은 못하겠어요. 될 것 같아서. 네. 될 것 같아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론이 약간 이럴 때 좀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거는 어쨌든 너무 작은 거예요. 소소한 거예요. 이 안에서 더 파일을 키우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근데 일론은 이 땅을 떠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금 처음엔 다들 비웃었겠죠. 뭔 화성이야 라고 하고 다 드립이고 다 밈되고 이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어쨌든 갈 길을 간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뚝심이. 그러니까요. 저는 다른 행성에 살고 싶으세요? 우주택자 가서 집어넣는다고 하면 화성은 잘 모르겠는데 화성을 이제 시도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대기권에 집을 세우지 않을까요? 우주에 그냥 정거장을 점점점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뭐 촌락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일론 머스크가 살 것 같아요. 왠지. 화성에 못 가고. 네. 드래곤볼인데 이건 또? 근데 옛날에 무슨 호주 가는 영화 하나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한국이 싫어서. 한국이 싫어서. 지구가 싫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이 막 투닥투닥하고 자원 싸움하고 이 시스템이 싫어서 뭔가 그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뭔가 되게 화성 체계가 엄청 유토피아처럼 됐다. 이러면은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우주 정거장에 또 해적도 생기고 그러겠네요. 이제 그거는 가디언즈 오브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생기겠네. 그러면 또 그거 치안을 누군가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 영화 보면 그 새로운 제 2의 행성에 가기 위해서 냉동 수면에 들어가서 몸을 얼리잖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거 보셨어요? 그 뭐지? 에일리언 커버넌트? 아니요. 그 타이틀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그 기계 오작동으로 깨어나게 돼요. 한 명이. 그래서 제니퍼 로렌스 나오는. 네, 맞아요. 근데 너무너무 외로워서 패신저스 맞아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분의 동면 기계를 망가뜨려서 깨우게 깨워요. 어머. 이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는 화성 갈 거면 같이 가야 된다. 근데 그 영화에서 알려준 게 있어요. 유토피아는 없다. 그냥 우리가 지금 행복한 곳이 지금이 좋은 거다. 그쵸. 진짜 그게 맞아. 띵언이죠. 맞아. 근데 그런 류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유토피아와 이상향을 찾아서 떠났지만 맞아요. 사실 거기도 또 똑같은 인간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은 유토피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지구화 되지 않을까요? 거기서 자원 전쟁하고 더 좋은 집 살려고 막 싸우고.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사는 거니까요. 장소만 바뀐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집착을 그렇게 화성에 할까요? 난 그것도 참 궁금한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인류 종 자체를 봤을 때는 두 개 나눠 사는 게 근데 더 오래 가니까. 뭔가 뭐 행성이 충돌하고 이런 거가 걱정이면은 사실 저는 그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면은 일론 머스크가 그냥 그 행성이 충돌하지 않게끔 뭔가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더 잘 살게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화성을 가야 되는 거는 본인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 정도 되면 이제 지구에서 바라는 게 없는 거야. 그렇죠. 지구에서는 이제 볼장 다 본 거죠. 돈도 아닌 거고 정치도 아닌 거고. 인류를 위한 것도 아닌 거고. 뭔가 인류를 위대하게 하기 위해 뭔가 본인의 업적을 세우기 위한 게 가장 크지 않을까요? 본인을 위해서.
근데 또 핵전쟁 이런 거는 막을 수 없잖아. 일론도 막 나라끼리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재까지 생각을 했을 때 지구는 언제든 망할 수 있고 하나의 인류를 위해 하나의 보험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가 내세우는 논리인데 사실 가드님 말한 것처럼 그냥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데 그냥 뻥치는 걸 수도 있죠. 그 정도 똑똑하면은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 그냥 그게 진짜 목표일 수도 있죠. 알 수 없는 거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영화네. 영화에서 보통 그 주인공도 다 그렇잖아요. 앞에 대외적으로는 인류를 위한 겁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어떤 네. 그쵸. 미키 그쵸. 17도 뭐 말하잖아요. 사실 네. 그런 영화였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다들 뭐 벌써 자기 생각을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혹시 또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이 원대한 계획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나눠주실 부분 있으면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성공을 기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일론 머스크 자체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사실 호불호가 저는 크게 없긴 한데 뭐 어쨌든 성공하면 그것만으로도 인류의 역사에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좀 뭐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는 맞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실제로 사실 그 부분까지 잘 상상이 안 되긴 해요. 진짜 인류가 나중에 거기로 이주를 해서 또 하나의 지구가 생겨서 행성 간 교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삶의 터전이 거기서 생겨날지는 진짜 상상을 못 하겠거든요. 근데 결국은 가야 할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길게 봤을 때는. 네. 어쨌든 지구가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구가 아프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구 아프니까 나중에 어쨌든 가야 될 길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지금 일론이 하는 이런 뭔가 행위들이 하나의 역사에 남을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그거를 지켜보는 세대가 저희가 됐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 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뭔가 엄청난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살아 있을 때. 이왕 될 거면은 저희 살아있을 때 이 엄청난 행성 간의 이주가 실현되면 좋겠긴 해요. 내가 그 역사를 살았다. 그 전에 저는 일단 주가부터 좀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 현실적인 좀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뭔가 되게 전략적으로 하다가 욱해서 망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냥 천재성을 가지면은 그런 게 좀 컨트롤이 안 되나 싶기도 해요. 저는 이미 되게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 이게 일론 머스크는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미 이주해온 행성이 지구라는 걸.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가 망가지니까 다시 화성으로 가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일론은 그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지구도 예전에는 되게 미개한 화성 같은 곳이었는데 다른 곳에서 누가 와가지고 그 소인수로 이렇게 커진 거야. 그걸 일론은 어떻게 알았어요? 일론은 어떻게 안 거지? 전생이. 일론은 사실상 2번 사는 그렇죠. 회기자?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야. 회귀한 거였어. It's time to go. 때가 되었다. 아니면 미래에서 왔나? 그럴 수 있겠다. 시간 여행자인가? 그러면 원래 이제 화성에서 왔다가 다시 또 화성으로 가고 애초에 이런 일론 건가? 머스크는 외계인이었던 거야. 자기 행성 가고 싶은 거지. 화성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가고 싶은 화성 방법을 출신이구나. 찾다 귀향을 하는 보니까 거구나. 내가 여기서 돈을 자본주의 쩌들어서 돈을 먼저 버는 다음에 막 별에서 온 그대네요. 그 웹소설 써보세요. 아니 확실히 미스터 줌이 기획을 하시다 보니까 접근 방식이 좀 진짜. 다르긴 하다. 근데. 이걸 빨리 만드세요. 네. 아니 웹소설 써도 되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주인공이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안 뭐라 할 것 같아. 출연해달라고 하면 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할 거야. 이번 주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그래서 뭐 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류로서 엄청 흥미롭게 좀 들을 수 있는 소식인 것 같아서 오늘 전해드렸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 테슬라 주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 인류 화성 진출 계획이 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 우리 같이 늙어가자고요. 가자. 가자. 화성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